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10월 말이니까 네.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시장에 참 좋은 일들 많아야 될 텐데 우리 네. 이사님 느낌은 어떻습니까? 정말 올해 좋은 날이 별로 거의 기억이 안 나고 항상 악재만 있었는데 예.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좀 뭔가 분위기는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분위기에서 네. 조금 약간 희망도 보여서, 그리고 이번 주 또 시장도 괜찮긴 했잖아요. 예. 전반적인 분위기가. 문제는 2달 연말이 중요한데 지금 네. 연말 증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더라고요. 네. 또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대로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한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상승세를 좀 잘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시장이 좋았던 거 결국 연준의 피벗이라 그러죠. 이제 네. 긴축 속도 조절.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나왔잖아요, 미국 예. 증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이제 이게 영향을 받았고, 또 이번 주 초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도 했지만 역시 좀 이제 정부의 지원책이 나왔잖아요. 그 자금 시장,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PF 때문에 발생했던 그게 조금 이제 약간 진정이 돼가는 분위기더라고요. 최근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좀 그 상승을 했고, 또 이슈가 됐던 게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는데 3연임보다도 거기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이제 측근들이 다 이제 모여 있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다, 이런 이거 평가가 완전히 있었죠. 그냥 시진핑 독재로 가는구나. 예.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그게 시장에도 반영이 돼가지고 중화권 증시가 폭락을 하고, 예. 그게 이번 주에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고, 또 반면에 유럽은 좀 문제였는데 오히려 이번 주는 유럽이 좀 괜찮았어요. 수넥 총리가 이제 선임이 되면서 영국 시장이 좀 안정화됐고, 그리고 이제 국내 좀 안쪽으로 봐서는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3년 만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돼서 저번에 신라젠에 이어서 다시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됐고, 또 한국 기업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있었는데, 좀 이게 아이러니했던 게 하이닉스 2등 기업인 하이닉스는 감산하겠다 했는데 삼성전자는 우린 안 한다. 이래가지고 2등 기업인 좀 하이닉스 주가가 좀 안 좋게 흘러갔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좀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좋았던 거는, 결국 시장을 제일 괴롭힌 거는 물가와 금리인데, 미국의 어쨌든 금리가 이제 조금 꺾이겠다. 실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하로 한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금리 상승 속도 둔화로 아무튼 이번 주는 증시 분위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연준의 이제 긴축 속도 조절론 이게 나오니까 이제 글로벌 정치가 다들 반색을 한 셈인데, 이런 어떤 연준 피벗 속도 조절 기대감이 나온 배경은 뭔가요? 갑자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게, 그 연준의 입으로 통한다고 하는 그 기자죠.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기자인데, 이 기자의 입을 통해서 연준이 많은 의견들을 그동안 전달을 사실 했거든요.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지금 2주 동안 연준 위원들은 말을 못 합니다. 지금 FOMC 앞두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뭔가 언지를 주고 싶을 때 이 기자를 많이 이용하는데, 느닷없이 지난 금요일 날 기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워딩을 말씀드리면, 연준은 11월 FOMC에서 0.7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는 동시에 12월 금리 인상폭을 줄인다면 이를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줘야 할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논쟁을 진행할 것 같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12월에는 0.75가 아니겠구나. 0.5% 금리 인상으로 가는구나. 시장이 받아들여 버렸죠. 이 기자의 말이 나오면서. 미국으로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번 주까지 이어졌는데, 근데 이런 또 뒷받침을 해주는 또 지표들이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연준이 제일 지금 그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물가 장기화잖아요. 고물가. 이거 에너지는 꺾였는데 두 개로 치는 게 주거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상승률. 이 두 개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발표됐던 주택 지표 중에 미국의 20개 지역 주택 가격이 2달 연속 꺾였거든요. 2달 연속 그 상승폭이 둔화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갔어요. 이게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적이 거의 없었대요. 그러면 주거비에 후행하는 게,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에 후행하는 게 주거비니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주거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 올랐는데
이거 조만간 꺾이겠구나. 임대비, 렌트비가 이제 렌트비가 꺾이겠죠. 이게 30%나 차지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요게 이제 뒷받침을 이미 지표가 좀 해주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기업들이 또 감원도 하고 뭐 설비 투자 줄이겠다, 고용 줄이겠다 이러니까 결국 임금 상승률도 꺾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캐나다 중앙은행이 또 0.5%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여버렸습니다. 원래 0.75 정도 인상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최근 장세가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3기 출범 이후에 중국의 뭐 경제 전망도 썩 좋지가 못하고 주가도 뭐 부진한 이런 면이 보였는데 이게 국내 증시에도 좀 부담이 된다고 봐야겠죠? 시진핑 주석의 3년이 좀 어떻게 보면요 호재였어요, 사실은. 이게 그런가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건 안 좋은데 반사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홍콩을 팔아버리고요. 예. 그 자금이 한국으로 좀 일부 들어온 거라는 예.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진핑 주석이 연임된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이제 규제를 좀 강하게 할 것 같고 미국과 강대강, 네. 또 대만 무력 통일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선 이게 경제도 경제인데 저쪽이 좀 너무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요. 리스크가 있다. 네, 예.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아시아에서 좀 한국 쪽으로 좀 약간 갈아타는 네.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 대만 증시가 급락할 때 한국은 올랐거든요. 사실 예. 그날도.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는 오히려 수급 영향을 좀 받아서 이번 주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는 당연히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중국이 약간 내수가 일어나야 우리가 네. 수출이 잘 될 텐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 제로 코로나를 아직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바꾼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중국 경기가 뭐 급격하게 회복되긴 좀 쉽진 않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순핵 영국 총리가 이제 취임하면서 파운드화가 이제 가치가 좀 오르고 또 상대적으로 뭐 강 달러가 좀 완화된 거, 요거는 호재로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이제 시장이 그때 트러스 총리의 그 감세안 때문에 한번 화들짝 놀랬고 영국의 뭐 연기금 뭐 예. 금융위기설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쏙 들어갔죠. 그게 예. 결정적이었던 게 이제 순핵 그 영국 총리가 이제 재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감세안을 완전히 반대를 했고 예. 뭐라고 했냐면 감세안은 동화 속에나 있는 얘기다.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싶은 건 다 욕심은 있지만 물가 잡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네, 거죠. 때가 아닌 거죠. 너무 이제 순서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건 동화 속의 얘기고 자기는 경제 안정과 신뢰를 핵심 이 의제로 삼아서 일단은 다시 원상복귀 해놓겠다. 예.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게 금융 전문가예요, 원래. 예. 예, 골드만삭스 분석가 출신이고 네. 또 헤지펀드도 운영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취임을 하고 나서 영국 파운드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꺾이고 아무튼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화요일 날 25일 같은 경우는 1,444원까지 장중에 올라가지고 상당히 긴장이 했는데 뭐 최근에 다시 이제 1,420원대 네. 초반으로 좀 안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뭐 연준의 이제 긴축 속도 조절 기대라든지 또 영국의 어떤 뭐 파운드화 강세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원달러 환율 전망 중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대표적인 게 엔화와 유로화 예. 그게 있고 또 이 미국 경기 전망도 중요하죠. 미국이 좋고 다른 나라 안 좋으면 달러는 강해지니까 이런 경기 전망, 중국의 위안화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그다음 미국이 지금 긴축을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환율에는 외국인 수급도 영향을 주겠죠. 네. 이런 것들인데 엔화 이번에 150엔까지 갔거든요. 달러당. 근데 거기 갈 때마다 일본 정부가 좀 개입한 것 같아요. 달러를 팔더라고요. 예. 팔아가지고 엔화를 사는 모습이 나고 그래서 엔달러가 한 145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더 이상 지금 방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엔화가 더 약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 안정화되니까 유로화는 자연스럽게 지금 다시 예. 그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로화 강세도 일단은 달러를 막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문제도 좀 리스크가 완화돼서 이거는 달러 강세를 막는 요소죠. 예. 사실은. 그리고 그 미국의 경기 전망이 지금 사실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보적으로 너무 좋으면 달러 강세 요인인데 요새 미국도 뭐 침체 이야기 침체 나오죠. 뭐 나오니까 이거 약간 달러 약세 또 일부 요인이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긴축인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연준이 피벗할 것 같다. 예. 그럼 속도가 둔화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설명드린 대로 갑자기 이제 중국 시진핑 되고 나서
반사 수혜를 좀 받아버렸어요, 한국이.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요. 외국인이 지금 국채를 그 사고 팔 때 양도세를 원래는 지금 내는데 17일부터 면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원래는 내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앞당겨가지고 그럼 외국인들이 채권 이제 사고 팔 때 이익이 나도요 세금 안 내거든요. 그럼 자금이 더 들어오겠죠, 한국 국채 시장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강세 요인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환율은 그래도 이제 아주 강달러는 조금씩 꺾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뭐 강한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외국인 매수세들이 쑥 들어온 어떤 뭐 배경은 어떤 걸까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뭐 한 가지는 아니고 고환율 때문인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외국인이 보는 코스피는 지금 1,900에 가 있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너무 싸 보인다라는 그런 약간 물론 착시 효과일 수도 있는데 달러로 봤을 때 코스피는 고점 대비 40% 빠져 있습니다. 가격 매력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보통 PBR 0.9배 이하에서 주식 투자해서 거의 실패한 경험은 없거든요. 항상 이제 0.9배 이하 갔다가 다시 1.2배 간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런 걸 좀 의식한 것 같고 또 주가 빠지면 배당 매력이 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일부 그런 배당주를 좀 매수하는 분위기도 포착됐고 또 반도체 내년 업황 기대감. 일단 지금은 안 좋지만 내년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요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화권에 대한 반사이. 특히 TSMC를 팔고요. 삼성전자를 사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왜냐하면 TSMC가 위험해지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좀 선택한 것 같고 또 IRA 수혜를 가장 톡톡히 누릴 국가 중에 하나로 한국을 많이 꼽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을 대체할 국가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2차 전지 쪽에서 그래서 또 뭐 태양광 실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샀던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수혜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연준이 이거 속도 좀 바꾸는 거 아닐까? 피벗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한번 챙겨봐 주시죠.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산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5,578억 좀 순매수를 했고요. 삼성 SDI를 4,882억, LG 에너지 솔루션을 1,382억, SK 하이닉스를 994억,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877억, 포스코 케미칼을 748억, KTNG를 694억, 한화 솔루션을 665억, 삼성전기를 336억, 에코프로 BM을 326억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집중돼 있네요. 맞습니다. 기관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까? 기관도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3,994억, 삼성 SDI를 1,881억, LG 에너지 솔루션을 1,358억, 셀트리온을 954억, 하나금융지주를 636억, 에코프로 BM을 485억, 포스코홀딩스를 485억, NC소프트를 462억, LG화학을 448억, SK이노베이션을 428억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1, 2, 3등 매수 종목이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은 역으로 개인들은 또 이걸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팔았죠. 개인들은 이번 주엔 사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판 것 같더라고요.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이번 주에 개인 투자분들은 현대차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1,581억 샀고요. 네이버를 948억 샀고 기아를 800억, 포스코홀딩스를 373억, LG전자를 322억, LG생활건강을 290억, 우리금융지주를 260억, 플라즈맵을 244억, BH를 231억, 두산에너빌리티를 217억 순매수했습니다. 이번 주에 상승한 업종도 한번 챙겨봐 주시죠. 어떤 쪽인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2차 전지입니다. 14.1%나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요. 창투사죠. 이제 벤처 펀드 이쪽 관련 기업들이 7.9%, 반도체 대표주가 6.5%, 네옴시티 관련주가 5.5%,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5.1%, 시멘트 관련주가 4.5%, 반도체 부품이 4.4%, 백신 관련주가 3.8%, 건설기계 업종이 3.7%,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죠. 이쪽이 3.7% 올랐습니다.
이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서 뭐 당분간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 일단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상승세 이어질 것 같고 이걸 뭐 대체할 업종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워낙 독보적으로 지금 IRA 수혜에다가 뭐 실적 그러니까 숫자로도 좋더라고요. 이게 숫자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좀 사이클상 좀 오래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 4분기 내년 1분기도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내년까지도 계속.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내년도에 좋은데 다만 이제 밸류가 좀 비싸다는 건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창투사들도 좀 괜찮을 것 같은 게 결국에 지금 이런 뭐 이 신기술 투자라든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엔 다 돈으로 하는 건데 정부가 직접 투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돈 풀기가. 그래서 이제 민간 펀드를 이용할 가능성들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뭐 소부장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또 벤처 펀드들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창투사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건설기계도요. 너무 이걸 뭐 네옴시티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미국에서도 지금 캐터필러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 굴삭기 대표 주제잖아요. 내년까지도 전망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두산인프라, 현대건설기계도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건설기계 업종도 숫자와 스토리가 좀 결합이 잘 되고 있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주에 그 삼성증권의 임은영, 조현열, 정한을 연구원 세 분이 쓰신 자료고 제목이 신재생 에너지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찾는 투자 기회. 여기에는 한국만 나온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좀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향후에 6년간 107% 성장하는데 2010년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유럽이 1등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다 역전돼 가지고 지금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죠. 그래서 중국이 38% 차지하고 있고 근데 앞으로는 중국보다는 중국 외 지역이 상승을 좀 주도할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동안 너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외가 좀 성장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태양광 시장이 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왜냐하면 뭐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수요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수출 못하니까 그 대안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이 부각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지난 몇 년간은 사실 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기도 한데 화석연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국이 IRA 법안 통과되면서 드라이브를 좀 굉장히 강력하게 걸고 있어서 미국의 태양광 수요가 좀 꽤 클 것 같아요. 6년 동안 72%나 성장을 할 걸로 이번에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세 종류인데 유틸리티 이제 발전소 중심의 시장이 하나 있고요. 가정용, 그다음 기업용 세 개가 있거든요. 제일 큰 거는 발전용입니다. 유틸리티 이쪽이 55, 주거용이 18%, 상업용이 27%인데 근데 이 중에서 유틸리티와 주거용이 앞으로 시장을 좀 이끌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좀 기회가 될 수 있고 미국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전 세계 그 태양광 밸류 체인에 저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란 게요. 점유율을 봤더니 폴리실리콘이 원재료잖아요. 이게 전 세계 78% 중국이 하고 있고요. 웨이퍼, 이 동그란 웨이퍼, 반도체 만드는 거 똑같은 건데 웨이퍼는 무려 98%가 중국산입니다. 거의 뭐 다 하고 있어요. 독점이네요. 셀, 이게 태양 전지 셀이죠 하나이고, 요게 86%. 이걸 모아놓은 모듈이 그게 81%.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밸류 체인을 다 중국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IRA 법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을 때 세액공제 해주겠다. 아니면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해주겠다. 요건 아실 텐데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면 생산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공급망을 만들면 더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태양전지 셀 공장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배제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그 2차 전지랑 비슷해요. 2차 전지 그 IRA 법안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뭐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한테는 되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미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더 커질 수 있다.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태양 이쪽 그 셀, 그러니까 태양 전지 만드는 거 1등이 그 이게 용량으로 봤을 때 미국의 퍼스트 솔라라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크고 두 번째가 하나솔루션이잖아요. 하나솔루션도 꽤 커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증설을 하기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세액공제를 해주면 더 많이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한테 되게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한국에선 2개가 있고요. 하나솔루션, 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되게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미국에서는 한 4개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인페이즈 에너지는 그 태양광, 그 우리 전기차 충전기 있죠. 예. 충전기랑 그 인버터 만드는 인페이즈 에너지, 솔라 엣지도 인버터 만드는 기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퍼스트 솔라, 하나솔루션하고 이제 경쟁하는 태양 전지업체고, 또 특이하게 테슬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왜 들어가 있냐면 테슬라를 전기차로만 보면 안 된다. 그럼 에너지 저장 장치 예,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뭐 솔라 루프라든가 태양광 그 이 주택 같은데 그 이제 지붕에 설치하잖아요. 이런 사업도 테슬라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를 전기차만 하지만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으로 분석을 또 해놨으니까 한번 이 태양광 좀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12월에 좀 기대하거나 좀 주목해야 될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일단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이제 업종은